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트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모든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이 문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정말 대선 전국이 어떻게 보면 천박한 네. 공방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짜증나죠. 피로감, 예.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호감 대선, 대선 주자 비호감도가 맞습니다. 역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족들의 그 추악한 추잡한 어떻게 보면 네. 뒷이야기들이 계속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특유한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 대결, 무슨 이런 그 진짜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어떤 아젠다 이런 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발굴 잘 해가지고 네거티브. 깎아내릴 것인가. 그거 위주로 지금 대선판이 흐르고 정치판이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 뭐 극히 비정상이죠. 그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뭐 그렇죠. 수사를 중지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힘으로 그다음 우크라이나 뭐 이권에 개입했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게 상당히 또 논란은 되기는 됐죠.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사람하고 통화안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큰 이슈는 안 되더라고 미국은요. 결국은 이제 정책 대결로 갖고 했는데 물론 작년 미국 대선은 코로나 대선이었죠. 트럼프가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걸로 이제 승부가 많이 갈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양쪽의 정책 대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한쪽은 부인, 한쪽은 본인 및 아들. 그렇죠. 본인과 아들이죠. 어떤 정책 문제가 아닌 어떤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그걸 누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국민한테 부각시켜 가지고 비호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호감도를 높여 가지고 거기 갈 표를 못 가게 하느냐.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비호감도 표는 비호감도 높아진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권이나 뭐 좀 이런 정도인데.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하는데 중도층들이 에이 싫어. 다 싫어. 이럴 수 있죠.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 교수님 말씀하신 가족 리스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그게 문제됐는데 이게 참 조금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조국 전 장관 아들 딸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짜 그것도 뭐 경력이라면 허위 경력 가지고 허위 스펙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자기가 수사도 하고 그걸로 인해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부인 이게 나오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뭐 요새는 뭐 조로 뭐 저쩌고 그러던데 그런 일이 생겨서 윤석열 후보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처해진 건 뭐 명백하고 그 덕분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여론조사도 많이 상당히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족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반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김건희 씨의 그런 경력 허위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도 36대 35. 그러니까 이재명이 36, 윤석열 35. 뭐 1%니까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그래도 뒤집혔다는 게 상당히 그 전에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윤석열 후보 앞섰잖아요. 앞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추세가. 그만큼 지금 가족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아들 이동호 씨 장남이에요. 28살인가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요. 29이란 데 29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이동호 씨가
본인이 예. 그 도박을 하고 그 후기를 올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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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지금 제보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0여 개의 그런 후기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봐야 뭐 후기를 200회 올린 걸로 상습 도박이 안 되고 예. 그 도박을 상습 많이 횟수가 많을 때 아니 도박을 하고 후기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게 추정되네. 그러니까 후기 예. 올릴 때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예. 뭐 분당이다, 신림동이다, 뭐 여러 군데. 예.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도박뿐만 아니라 또 도박장을 찾아가서 이 도박을 한 그 후기들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고 예. 또 본인도 속죄를 하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당 측이라든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습 도박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당연히 범죄 행위다. 예. 그런데 이건 불법 상습 도박이 아니라 카드 게임 정도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사과를 하면서 예. 또 하나는 이게 범죄로서 얘기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이렇게 또 축소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입니까?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특기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예. 저번에 그 집안 조카 예, 살인. 그 데이트 살인 예, 그것도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다. 예, 살인하고 폭력은 엄청난 차이인데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폭력 데이트 살인 사건에서 그걸 심신미약 주장도 하고 이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사과란 게 이런 면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이거 이재명 후보는 또 변호사 아닙니까? 보면 이게 도박을 뭐 누구든지 도박은 전부 다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뭐 고스톱이라든가 뭐 어릴 때 미나토라든가. 아니 저희들도 대학 다니면서 좀 포카도 몇 예, 차례 하고 하지만 하지만 그걸 뭐 그냥 그 심심거리로 잠깐 하는 잠깐 것이.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아까 200회 후기를 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200회 이상 그 도박을 하고 네. 하고 나서 그 결과에서 뭐 땄느니 잃었느니 아니면 그 도박장이 어땠느니 하면서 후기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뭐 그 도박 그런 게임도 연고전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예. 거기 또 대표로 출전한 것까지 있는 거 보면은 예. 거기 올라온 것은 200개지만 그렇죠. 일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오래 전부터 이 게임 도박 예. 여기에 좀 물이 들었다고 봐야죠. 우리들도 대학 다닐 때 보면요. 예. 그냥 심시뿌리를 하는 사람 있고 강이고 뭐고 제치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렇죠. 계속 이거 마이티라고 그때 예, 마이티 많이 했습니다. 마동산이라고 우리도 예.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고 교수님 말씀드린 2019년부터 2020년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박을 그는 범죄가 아니다 할 때는 일시적 오락이라는 그 형법에 조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재미로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처럼 그건 범죄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2년 거의 걸쳐 가지고 이렇게 오래 했다면 상습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기소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540만 원 땄니 550만 원 땄느니 그러는데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이게 판돈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해마다 건 돈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200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일 신문에 날 때는 수십억 대의 도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도박이 나와요. 돼요. 예. 그렇게 이제 그건 저는 검찰의 그런 기소에 대해서는 뭐 찬성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하튼 29살 난 청년이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도박에 조금 재미를 드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딴 데 어떤 건전한 취미 생활보다도 이 도박에 좀 심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뭐 이게 중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박같이로 중독성이 강한 건 마약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도박이 보니까요. 제가 법원에 재판할 때 마약범들의 그 전력이 거의 도박에서 시작합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박은 무조건 이래요. 사기 도박단이 아닌 한. 이러면 그 돈을 갖다가 어디 뭐 절체면은 집안에 뭐 내다 팔고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마약입니다. 마약 중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마약범으로 많이 가는데 다행히 이동호 씨는 마약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지금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죠. 뭐 아직 그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건 안 했으라고. 아니었겠죠. 예, 안 했겠죠. 뭐 누구 아들인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있죠. 이 정도면 검찰에서 기소할 때 상습범으로 기소한다는 겁니다. 예. 상습 도박은 이게 거의 벌금이 없고 초범이고 이러면 집행유예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이동호 씨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제가 밝히지 못했는데 그냥 그 백수로 노는 건지 어디 인턴을 들어갔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뭐 인턴 생활도 하고 어찌고 하는데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어떤 그러니까 직장이 회사를 없어가지고. 직장을 다닌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무리한 억측인지 몰라도 이 도박에 맞들이고 주식도 사실은 저는 주식도 도박이라 보거든요. 일종의 합법적인 도박이죠. 하지만 거기에 이 쉽게 돈 버는 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요. 일반 회사 생활 지겹습니다. 매일 아침 시시하죠. 그게 시시하죠. 한 번에 뭐 엄청나게 요새 비트코인인가 그거 많이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벌던데 이게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대 경영학까지 나왔으면은 상당히 그 공부도 학교도 잘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 인턴도 들어갔으면 실력도 검증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지금 취직도 안 하고 만일에 취직 안 했다면 이 도박에 이렇게 했는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죠. 그 아버지가 벌써 2010년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치인의 아들이에요. 요새 뭐 정치인 장제원 의원도 그 아들 때문에 곤혹을 겪었고 전부 그러는데 저기 그 아버지가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있죠. 그리고 김혜경 씨가 교육을 시켜야죠. 아버지가 앞으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선에 나가든지 경기지사에 나가든지 하면은 분명히 검증이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꿈을 중도에 꺾게 만든다.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라 그랬냐면 아들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도 예.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그렇죠. 이룬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은 그렇죠. 없지만 지금 같이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혼이죠. 살면은 가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신제가라는 게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신제가도 못 오는데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아니 본인도 지금 대장동 비리다 김부선이다 해갖고 수신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들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경영한다고 나섰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박도 도박이지만 또 지금 아들이 좀 그 유사성 매매 업소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마사지 업소에 또 드나든 것도 네. 그것도 또 좀 본인이 왜 그런 후기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이가 그 정도 되고 대학도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본인 얘기대로 네. 나왔으면은 지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가정교육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뭐 국사에 바빠가지고 뭐 자식 그 이렇게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있죠. 본인이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아들 문제 나와버리니까 이 집안 전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조카 살인 사건 때도 그랬고 이게 뭐 이재선 씨 정신병원 입원 문제도 그랬고 그 이재명 후보 집안에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많느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가도 파출소도 한 번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열심히 살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근데 이재명 후보 집안은 있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 아들은 아직 경찰은 안 갔으니까 뭐 이게 범죄로 어떻게 이제 인지가 됐거든요.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지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해야 원래. 예. 예. 이거는 뭐 자기가 자인 누가 이준석 후보가 그랬으면 자백한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이 정도로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집안은 예. 이런 범죄라는 게 별 거냐. 또 하나는 더 나쁜 거는 내가 신분이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할 수 있지. 나로서는 뭐 이게 특권층이야. 이런 특권의식의 발로
보통 사람의 자식이 가지는 보통 사람들 겁이 나잖아요. 뭘 하려 해도.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신도 그랬고 그 특권층 아닐 때도 아마 시장이나 지사가 아닐 때도 범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난 변호사야. 변호사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변호사한테 감히 어떻게 하겠어. 이런 특권의식의 반론하면 이게 더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건 진짜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대통령은.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막 간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보는 그렇게 거죠. 본인이 또 했고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면은 추진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죠. 이 추진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거는 그래서 법에 어긋나더라도 하고 싶다. 이건 독재 국가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이번에 그 전에 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동호 씨의 이런 범죄적인 성향을 보면요.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 이동호 씨 개인의 뭐 도박 문제 이런 거 29 성인이고 이걸 이재명 후보가 시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족의 그 집안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이 법 알기를 진짜 뭐 우습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아들조차도 진짜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그러면 이게 범죄란 거 다 알 거라고요. 그럼요. 상습 도박이.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상습 도박도 그러지만 이 마사지 업소 유사 정자동에 있는 무슨 스파 뭐 XX로 XX로 되어 있던데 거기가 유사성 매매 업소고 뭐 그쪽 캠프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 매매는 안 했다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할머니가 그 근방에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발인하고 바로 다음 날 갔다는 거고 새벽 7시인가 PC방에 가서 11시간 게임을 하고 그리고 마사지 업소를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정말 보통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냐면 3월 6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요. 그때가 확진자가 막 늘어나서 그렇죠. 코로나가.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가 그 신천지 그 급습이라 그래야 되나? 총회 본부를 급습하고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강제로 이렇게 입수하고 막 그런 때예요. 저녁에는 또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막 식당 뭐 유흥업소에 돌고 그랬죠. 그때 아들은 마사지 업소, 그것도 불법 마사지 업소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특권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 아들은 아주 나는 그런 걸 급습하고 이런 걸 일을 하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의식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 집안의 그 내력은 좀 특권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권층 의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도 그 자기의 가게가 비천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주변을 털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흙 묻은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물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할아버지는 백마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청구대 법대 지금으로 말하면 영남대 법대 거기를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중퇴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자기 그 자서전에도 아버지가 도리지꽃땡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독성이 강한 도박입니다. 아주 큰 도박이 됩니다. 뭐 승부가 빨리 나고. 그래갖고 가산이 탕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로 성남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김진태 의원 그 검증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3대가 범죄 집안 아니냐.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도 도박을 했고 아들도 또 도박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조폭 박철민이라고 예, 얼마 예, 전에 예. 아주 크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뭐 돈을 2억을 현금을 전달을 했다, 뭐 20억을 지금, 했다. 또 이준석 그 코마 트레이드 그 조폭 예. 중간 보스 아닙니까? 이런 연루설들이 지금 파다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집안 전체가 예. 본인 스스로 비천하다겠는데 그냥 막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랄까? 그런 인상까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대에서 그친 게 아니고 예. 계속 이런 일이 이 손자대까지 터지니까 이게 좀 가게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 고 교수님 조폭 만나 보신지 몰라도 저도 조폭을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조폭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제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조폭하고 관계도 없을 뿐더러 조폭들이 만나자는 소리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저번에 시장실에서 그 뭐 S그룹 회장이라는 그분이 뭐 조폭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책상 위에 시장 책상 위에 발 올려놓고 이재명 후보 그때 시장이죠. 옆에 앞에 손을 탁 조아리고 얌전하게 서 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예. 그 이재명 저희들도 변호사 중에도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예, 절친의 조폭인 줄 모르고 했겠지만 사건 의뢰를 맡으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뭐 사업한다 해가지고 사건을 맡았는데 나중에 보면 조폭이에요. 조폭들이 나 처음부터 조폭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 시절에 조폭을 그러니까요. 두서너 번 변호를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 성남 시내에서 파는데 아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사실대로 그때 안 몰랐더라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저도 조폭이 사건을 몇 개를 하길래 아이고 아닙니다 해가지고 부천에 무슨 조폭이었는데 그 착수금을 엄청나게 줄라 그래요. 보통 조폭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사건을 못 맞는 변호사들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사건을 하면서 조폭들 사건을 갖다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좀 약간의 술수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폭들 사건이 변호사도. 네. 그래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 이제 조폭하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그래 되지만 나중엔 조폭하고 거의 친구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박철민 씨 이야기도 뭐 박철민 씨 오히려 지금 반대해서 지금 터뜨려 놓고 있고 그다음 S그룹 회장이라든가 전부 다 변호사 시절에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폭이 사건 맡아달라길래 우리 법인에서는 제가 들어올 때 그러더라고. 조폭 사건 절대로 맡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게 물든다. 잘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배포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는 거 보면 예. 그냥 무대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판사, 검사 그러니까 공무원 현직을 지낸 분들은 좀 간이 적어요. 예.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골프 칠 때 퍼팅 약하면 공무원 퍼팅이라 그래 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마음이 약하긴 한데 간이 좀 오히려 바로 변호사분들 중에 대부분은 선량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그런데 오히려 스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본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 조폭들하고도 교육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게 아닌가. 그런 그 가정의 어떤 이동호 씨도 아버지의 그걸 다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살던데 그리고 시장 되고 경기지사까지 되는데 그 대선 후보까지 되는 되는데 나도 좀 배포 크게 예. 좀 생활하자 이렇게 했을 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 드린 건 있죠. 보통 사람의 배포는 있죠. 범죄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끔 나가서 뭐 고스톱 치고 밤새고 가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있죠. 이 정도로 이거는 전문적인 도박이거든요. 인터넷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아들 교육을 그렇게 잘못 시켰다, 잘 시켰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집안의 어떤 그 뭐라 그러냐 문화, 그 어떤 가풍이 그런 조금 좀 배포가 크고 좋은 말로 하면은 나쁜 말로 하면은 조금 그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DNA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이런 가계 문제를 가지고 이 후보 본인의 어떤 검증을 갖다가 희석시키고 이렇게 잘못되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지금 고 교수님이랑 전화 말씀드린 게 이재명 후보 개인은 아주 깨끗했는데 아들만 이렇게 돌출분자로 그랬다 그러면은 뭐 아유 아들 문제를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이 히스토리가 쫙 있으니까 이 문제 생기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까지 우리가 그 생각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본인은 거기서 크게 공공 수익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고 거기에 깊이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냐? 천하대유 화천동인의 1호, 그게 절반은 그분 거라는 거 아닙니까? 700~800억이. 그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그분이 누구냐? 그 나왔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큰 도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뭐 그냥 의구심도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합리적 추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배포가 커서 큰 승부를 할 줄 안다. 그게 좋은 말로 하면은 사람이 한다면 한다시지만 나쁜 말로 하면 있죠. 국가의 운명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어떤 큰 짐을 지울 수 있는 일을 어떤 도박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다. 도박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하는데, 도박은 도안이고 뭐 아닙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도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5년 동안에 국가를 이끌고 나갈 사람이 이런 가계, 그리고 이동호 씨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아주 신속하게 사과를 했어요. 뭐 아들도 사과를 시키고 그랬고, 또 이번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나라 망할 징조의 제1위 도박이다. 그런 말도 본인으로서는 그 선대 아버지에서부터 이렇게 도박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저분이 뭐 선거 전략상으로 볼 때 그렇게 사과라는 게 그냥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자들한테는 대통령 후보 가족 측근은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 행위, 가족들 그런 그 대통령 후보 측근들 이런 그 범죄 행위는 특검으로 명명백백이 규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여기는 이제 김건희 씨를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아들부터 그러면은 수사를 해주세요. 경찰이나 검찰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주 빼박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자백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과를 그동안 그냥 과수원 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엎드린 적이 한두 번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고 송구하고 잘못했다는 게. 근데 아들 문제에도 이렇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물론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문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결혼 전에 문제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 그리고 그게 명백하게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본인이 직접 같이 살고 있고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관리의 대상이고,
또 명백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돼야 하는데 이 지금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사돈 단말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도박에 대해서 국가가 망할 징조를 한 거 있죠. 예. 저는 이때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박 사건 재판을 많이 했지만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것도 나라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박에 대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근데 어떤 도박으로 잘못돼가지고 경상도 분이잖아요. 예. 성남까지 4월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그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박빚은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 도박장 뒤에는 꼭 조폭이나 이런 사람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박을 할 때 돈이 모자라면 빌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갚으면 거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일반 채무 안 갚으면 그거야 뭐 강제집행 당하는 거지만 도박빚은 안 갚았을 때 거의 신체 절단까지 하는 조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도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거를 보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건 명백하다. 그리고 있죠. 뭐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워낙 명백하니까 사과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허위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을 건데.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 나중에 그 우리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이 사과에 대해서 있죠. 사과란 건 어떤 과실범, 뭐 어떤 내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 이걸로 어떤 큰 일을 쳤을 때 범죄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이랬을 때 그 사과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의 의무를 갖다 다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를 잘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때까지 사과한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실범이 아닙니다. 형수한테 욕한 것도 사과를 했었는데 그 실수로 그런 욕을 할 리도 없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거 보면 이거는 실수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의도하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과를 해봤자 그거는 대선 그 전략의 일환일 뿐이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사과를 한다고 있죠. 우리가 깨진 거울은 있죠. 아무리 잘 붙여도 거기에 비춰지는 얼굴은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는 것도 뭐 진정성 있게 빨리 사과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국민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런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있죠. 그 성향이 어디 안 가고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그 성향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 뇌리 깊은 곳에 남아있다 이거죠. 그 언젠가는 다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80일 남겨놓고 많은 사과를 하는데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으로 나오는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사과를 갖다가 진정성 있고 그 사과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과를 하는 사람의 그동안의 히스토리, 전력을 보라 이거고. 그 다음 사과의 대상이 된 행동에 그 고의성, 이런 걸 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과했지만 과연 이게 그 국민들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